파란 리본 TV입니다. 남편안의 사용 설명서 코너이고요. 오늘은 99번째 결혼의 마음 챙김 11번째네요. 회피와 해피. 회피할 것이냐, 해피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동화 시인의 시 중에 나 하나 꽃 피어 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라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라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예, 정말 울림이 있는 시입니다. 예, 저 같은 회색 분자, 저 같은 결정 장애자에게는 정말 울림이 있는 이도 저도 아닌 늘 회피하기를 좋아하고 회피성 성향을 크게 가진 사람에게는 울림이 되는 그런 시입니다. 사실 부부관계에도요, 이렇게 회피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 난 아무 문제 없어, 난 아무 문제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 이것은 회피라는 방어기제라기보다는 부정이라는 방어기제에 속하는 내용인데요. 사실 부정과 회피는 거의 동시에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라고를 넘어서 우리 부부는 아무 문제 없다 라고까지 말하는 경우가 있죠. 본인이야 뭐 어떨지 몰라도 배우자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알 수도 없는데 그렇게 배우자의 생각과 느낌까지 싸잡아서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죠. 가끔씩 부부 세미나를 진행을 하면요, 또 쉬는 시간이나 또 강의를 마친 후에 개인적으로 와서 질문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강사님, 부부는 싸우지 않습니까? 글쎄, 이 질문이 옛날에는 그래도 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었는데요. 지금은 아예 대답할 그 필요성 자체를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아주 유치한 질문이고 사실 그 질문 자체를 묻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가진 어떤 부부관계 패러다임에 대한 그 특정 수준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것은요, 아무나 붙잡고 당신 암세포가 있으니 암 환자다, 당장 치료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누구나 암세포는 가지고 있고 누구나 세균을 다 보유하고 있지만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암세포를 억제할 수 있고 다른 세균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면역력을 키워서 어떤 그 암으로부터, 다른 어떤 병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감염되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암세포가 있다는 것만으로 암 환자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처럼 사실 부부관계에 문제의 유무를 가지고 부부관계가 건강하다, 건강하지 못하다를 측정하는 것은 글쎄 그렇게 말하는 사람치고 건강한 사람 없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치고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난 아무 문제 없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가장 낮은 수준의 방어기제고 부정이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평생 신혼기를 살고 있기 때문이죠. 이때의 신혼기란 한 사람은 신나고 한 사람은 혼나는 그런 관계를 말하죠. 자, 그런 부분에서 이 질문은 대답할 가치가 없다라고 하죠. 사실 그런 질문을 받으면요, 최근에 뭐 싸웠는가 생각해 보면 글쎄요, 싸웠다는 기억도 별로 없습니다. 뭐 결혼 연차가 30년쯤 돼가니까 뭐 싸울 일도 별로 없거니와 혹여 싸우게 되더라도 싱겁게 끝나기 때문이죠. 그것은 뭐 두 사람의 인격적 수준이 아주 높아져서 그렇다기보다는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기를 선택하기 때문일 겁니다. 왜냐하면 싸움의 이면에는 그 사람의 욕구와 요구가 들어있죠. 그거를 배우자에게 표현을 했는데 배우자가 그것을 거절했을 때 그 욕구 거절에 대한 어떤 그 반감, 분노로 인해서 싸움이 시작되는 것들이죠.
그런데요, 살다가 보면 싸움에 어떤 기미가 보일 때, 뭔가 분위기가 싸할 때, 그 사람이 배우자의 어떤 그 욕구나 요구를 파악을 하고, 그걸 재빠르게 응해주면, 뭐, 욕구나 요구가 해결됐으니까 굳이 싸움으로 번질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치가 빨라지는 것도 있죠. 살다 보면 그 사람의 뭐, 선호 표상이라든지 취향을 알 수가 있고, 뭐를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금방 맞춰줄 수 있다는 뜻이죠. 또 하나는요, 내가 뭔가 요구나 욕구사항을 가지고 있을 때 요구하기 전에, 표현하기 전에 나 스스로를 한 번쯤 살펴보는 지혜가 생겼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말 꼭 필요한 것인지, 이게 내 욕심에 의한 것은 아닌지, 무슨 충동에 의한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로 스스로를 살펴보면 많은 경우 내 탐욕이나 어떤 충동이나 이런 것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그럴 때는 굳이 요구하지 않고 내려놓기를 선택하는 건데, 그것은 철회나 포기가 아니라 내려놓음을 선택하는 삶의 지혜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요구사항 자체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굳이 싸움으로 번질 이유도 줄어들게 돼 있죠. 물론 꼭 필요한 것은 꼭 필요한 대로 또 가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럴 때는 정확한 정보, 정확한 데이터, 충분한 어떤 정보를 주어서 그게 내가 왜 필요한지 뭐 그런 거를 알려주어서 내가 가질 수 있도록 사전에 어떤 정보를 주는 차원도 필요하죠. 그래서 각각 개개인의 욕구와 요구를 충족해가는 과정들, 또 결혼은 배우자의 욕구와 요구를 서로 응해주고 맞춰주는 그런 과정들이 피차의 행복을 만들 수 있고요. 서로의 욕구와 요구를 잘 응해주고 맞춰주는 것은 행복한 부부의 어떤 아주 좋은 방법론이 되겠죠. 그러니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셔야 됩니다. 회피하지 않고 회피하려면 직면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회피는 직면하기가 아니죠.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이걸 미해결 과제라고 그러는데, 해결하지 않고 미뤄두었던 거, 피했던 거, 이런 개념인데요. 마치 요즘에 그 반려견들 많이 키우는 분들 있잖아요. 그 반려견이 질펀하게 거실 한켠에 용변을 봤다, 응가를 해놓았다 라고 할 때 그거 냄새나고 보기 싫다고 신문지를 얼핏 덮어버리는 게 일종의 회피일 수 있죠. 그래서 그쪽을 이미 쳐다보지 않고 고개를 돌려버리고, 냄새가 나면 코를 막아버리고, 또 냄새가 더 난다고 신문지 몇 장을 더 덮을 수 있는 그런 거는 회피에 들어갑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럴 상황에 아예 마음 단단히 먹고 고무장갑 끼고 마스크 쓰고 보기에는 싫지만 잠시 그 신문지를 걷어내고 똥을 딱 치워내고 바닥도 싹 닦아내고 또 환기를 싹 시켜서 완전하게 처리를 해야 종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밀쳐두었다고 회피했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을 살면서 부부 관계를 유지하면서 회피할 것이냐 아니면 해피를 선택할 것이냐는 오롯이 자신의 선택인데, 회피하려면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도 말씀드리지만 문제의 유무, 문제가 있다 없다는 부부관계의 행복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모든 부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문제로 처리되지 않고 두 사람의 요구와 욕구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도구로 전환시키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그 문제를 회피함으로써 미해결 과제로 남겨두었다가 평생 해결하지도 못한 채, 또 그렇다는 말은 동시에 상대방의 요구나 욕구를 더 깊이 알지도 못하고 자신의 욕구와 요구도 표현하지도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기를 선택을 하고,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건강한 패턴으로 싸워서 서로가 더 깊이 결속되는 그런 부부가 건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회피하면 불행해지지만 회피하려면 직면해야 된다.